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3단계 미국 재개방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 3,490억 달러가 프로그램 시행 2주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뉴저지주 내 모든 학교의 휴교 조치가 최소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보건원이 빠르면 올가을쯤 코로나19 대안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에볼라 치료제 램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미국 이뤄진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돕기 위해 400만 달러 기부금을 쾌척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요양원에서 냉동시설 부족으로 시체 17구를 임시 영원실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국립병원 직원 중 90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계시는 KBTV 시청자분들을 위해 주말 콘서트 영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3단계로 완화하는 미국 재개방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1단계 지침의 경우 각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10명 이상 모임을 피하고 비필수 여행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고용주는 원격 근무를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 공동공간은 폐쇄해야 하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폐쇄 중인 학교, 타가소 등은 계속 폐쇄되고 요양원과 병원 등 노인 거주시설 방문은 금지되며 영화관과 식당 등 대형 상업시설은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 규약 하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50명 이상 모임은 피하도록 권고되고 1단계와 달리 비필수 여행 재개가 가능합니다. 2단계 지침이 적용되면 1단계에서 폐쇄 대상이었던 학교와 타가소 운영 재개도 가능하고 술집 역시 적절한 경우 입석 비중을 줄여 영업에 나설 수 있으며 체육관은 거리와 위생 규약이 계속 적용됩니다. 1단계와 2단계 지침 적용 지역 모두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군 개인은 계속 격리 등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3단계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고용주는 직원 현장 배치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고 요양원, 병원 등 방문도 재개할 수 있으며 술집도 입석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용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계속해서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기침 또는 재채기 가리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따르고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침에 관해 주지사들은 그들 주의 다양한 사정에 맞도록 접근법을 조정할 자율권을 가질 것이라고 발언해 각 주지사에 구체적인 지침 적용 자율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가 오늘 오후 8시부터 코로나 사태 대응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나 옷,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는 공공장소,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ere are the facts. Stopping the spread is everything. How can you not wear a mask when you're going to come close to a person? Wear the mask. What's the big deal? It can be a mask, it can be a cloth, it can be a bandana, you can make it colorful, you can have a design, make it advertising. What's the big deal? Right? Risk reward is life. 한편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일환으로 경찰과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승차 거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남성을 버스에서 격리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마스크 미착용 시민의 안전 불감증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보기가 됐다는 측과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집행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주 시민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 대출 프로그램 3,490억 달러가 프로그램 시행 2주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어제 오전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160만여 건에 대해 3,380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신규 PPP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조치로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 급여 지급용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지원 자금이 조기에 고갈됨에 따라 추가 부양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5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병원과 지방정부 지원까지 아우르는 5천억 달러의 지원책을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PPP 자금이 고갈되면서 워싱턴 의회로서는 추가적인 지원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 대출이 모두 소진됐다며 민주당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압박했습니다. 뉴저지주 내 모든 학교의 휴교 조치가 최소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 발동한 주내 모든 공, 사립초, 중, 고교 및 대학교 휴교 행정명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휴교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장 여부를 4월 1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결국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We need to be guided by where the facts on the ground, science and public health take us. There is no doubt we are saving lives and we must maintain the course. 또 머피 주지사는 이달 예정됐던 표준 시험 실시를 취소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의 교교 졸업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주정부 산하 뉴저지 주택모기지금융국이 관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렌트비 동결 조치 수혜 대상은 약 3만 6천 세대입니다. 주택모기지금융국은 세입자나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입니다. 국립보건원이 빠르면 올 가을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수석과학자 키즈미키아 코벳 박사는 빠르면 올 가을 현장의 의료진과 응급요원들이 쓸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벳 박사는 내년 봄이면 전 세계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벳 박사는 3단계의 임상시험이 동시에 잘 이루어질 경우 목표는 올 가을 백신을 응급 용도로 사용하고 내년 봄에는 전 세계 모든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벳 박사의 연구팀은 현재 임상 1단계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효과를 시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임상 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뉴스 전문 사이트인 STAT는 어제 시카고의대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임상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부터 빠르게 회복됐고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113명은 중증 환자였습니다. 시카고대 감염병 전문가인 캐슬린 멀레인 박사는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 대부분이 이미 퇴원했고 2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엣 사이언스의 데니얼 오데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공개 서한을 통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실험 7건이 진행 중이며 2단계 임상 3건이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환자 대상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2건은 환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미국 의료진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돕기 위해 $400만 기부금을 쾌척했고 재미교포 기업가는 UCI와 이 대학 메디컬 센터에 $15만 상당의 수술용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인 HMA는 지난 1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현대 호프 온 윌스를 통해 미 전역의 22개 병원의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위해 $400만 기부했습니다. 또한 한국 바이오 기업인 시젠이 개발한 진단키트 6만 5천 개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주요 병원들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코로나 테스트 장비 등을 제공하는 유일한 자동차 업체이며 이는 뉴올리언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얼바인에 거주하며 병원 의료용품과 건강미용, 애완동물 제품을 유통하는 유나이티드 익스체인지 코퍼레이션 기업 대표인 재미동포 최유진 캐롤 부부가 UCI와 이 대학 메디컬 센터에 $15만 하나로 약 1억 8,400만 원 상당의 수술용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2주 전에도 로컬 카이저 병원에 마스크 1,500장을 보냈고 UCI 출신으로 한인 최초 UCI 재단 이사에 선임돼 작년 동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요양원에서 냉동시설 부족으로 시체 17구를 임시 영안실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앤도버 경찰은 어제 신고를 받고 앤도버 갱생 요양원을 출동해 급조한 임시 영안실에 포개어 싸놓은 시체 1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원은 뉴저지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만 냉동시설은 4개뿐이어서 임시 영안실에 13구의 시체를 포개에 싸놓았다고 고발당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위생당국은 이날 이들 시체를 인근 장의사로 옮기고 요양원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700개의 침대를 갖춘 이 요양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입주 노인 68명, 직원 2명 등 총 7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26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망자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못한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은 일부 노인들이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인데도 동료들과 같은 방을 쓰도록 하고 있어 집단 바이러스 전파의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국립병원 직원 중 90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 국립병원 직원 중 924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고 3,000여 명은 유사 증세로 병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개 국립병원, 장기 요양시설 및 클리닉의 연합인 뉴욕시 헬스앤병원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필수 인력인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감염의 공포와 맞서가면서 환자 케어와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앤병원에는 대략 4만에서 4만 5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선에서 가장 큰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안전 마스크, 의료용 가운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파악과 보호 대책도 NYPD나 MTA 등 다른 필수 공공 서비스 인력보다도 훨씬 늦게 수립됐습니다. 한편 무증상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4월 22일부터는 모든 헬스케어 인력에 대한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 모금과 세계 의료인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온라인 자선 콘서트 One World Together at Home에 한국 아이돌 그룹 슈퍼 M이 출연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주최하는 온라인 콘서트에 한국 아이돌 가수로는 유일하게 SM그룹 소속인 슈퍼 M이 참여합니다. 이 콘서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 모금과 세계 의료인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원월드 투게더 앳 홈 온라인 자선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는 테일러 스위프트, 셀린 디온, 찰리 푸스, 스티브 원더, 폴 맥카트니, 엘튼 존, 세계적인 가수들과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인들도 출연합니다. 내일 온라인으로 방송되며 ABC, MBC, 바이아컴, CBS 등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방송되며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중계됩니다.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 주말에 볼 한국 드라마로는 현재 넷플릭스의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 여왕, 그녀를 숨기고 보호하다 지키다 사랑에 빠진 북한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오스카 4관왕을 이룬 기생충이 훌루 독점 계약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가 올라오자 코로나19로 영화관에 못 가 기회가 없었다며 환호하는 이들과 상반되게 자막을 다 읽고 싶지 않다는 네티즌들이 있어 다시 기생충 영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훌루 관계자는 자막을 읽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어를 배우시면 된다며 트윗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잠식되어 콘서트장, 영화관에 편안하게 갈 날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52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전주보다 137만 건 줄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경제활동이 멈춰서기 시작한 지난달 16일 이후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인구 8명 중 1명꼴입니다. 40번째 결혼 기념으로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남편을 잃은 텍사스 여성이 선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자는 소장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승선했을 당시 배 안에는 2명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지만 크루즈 관계자는 그 심각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남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신음하는데도 아무런 특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에는 좁은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비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YPD는 필수 업종에 일하는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동 감시 카메라 단속을 통해 24,765건의 속도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같은 날 발부된 12,672건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교통정보분석업체 일릭스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7시 브루클린의 평균 운행 속도는 85% 증가한 평균 시속 46마일, 퀸즈는 84% 증가한 평균 시속 49마일, 브롱스는 58% 증가한 평균 시속 45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자영업자 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실망이 짙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 끝은 분명 희망으로 다가올 거라 믿으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